네, 안녕하세요.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이사입니다. 자, 요즘 너무 춥죠.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저도 어머니가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어머니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혹은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이 부분이 항상 걱정이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같이 지낼 때는 늘 제가 있는 방만 온도를 좀 올려주시고 나머지 방은 좀 춥게 생활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외출 모드로 변경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그러나 알아두면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엄마나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이런 정보들을 늘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난방비를 절약하려면,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따뜻하게 집안의 온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은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단열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난방 효율이라는 게 건물 자체의 단열 효율이 높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을 좋게 쓸 수 있고, 단열 효율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조금 신경 쓸 게 많아지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단열 효율이 높은 집이다라고 한다면 집을 비우실 때 외출 모드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집에 계실 때보다 2도 정도만 설정 온도를 낮춰놓고 외출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단열이 잘 되면 한번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 이상의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보일러가 알아서 밖의 기온에 따라서 난방 온도를 돌렸다가 안 돌렸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거주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댁이 단열이 좀 안 된다고 하신다면, 또 집이 오래된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이 경우에는 집을 길게 비우실 때는 외출 모드로 설정해 놓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한파에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의 온도를 사람이 집에 있을 때랑 비슷한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나가게 되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하루 정도 출근하고 돌아오시는, 뭐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뭐 이틀 이상 혹은 가족여행 등 길게 집을 비우신다라고 한다면 외출 모드를 설정하시는 게 훨씬 더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틀 이상 비울 때만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실내 온도가 8도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외출 모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고 돌아오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외출 모드로 설정해 놓고 나가면 오히려 난방비가 증가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다시 보일러를 틀 때 원하는 온도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그만큼 다시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출근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외출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보일러 온도를 평소 사용하는 온도보다 한 2도 정도만 낮게 맞춰놓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오셨을 때 설정 온도를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정 온도를 27도보다 외출할 때는 한 24도 정도로 맞춰놓고 가면 다녀왔을 때 27도에 다시 도달하는 데까지 2도에서 3도 정도밖에 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에너지를 소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 모드보다 난방비를 아끼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에 따라서 절약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죠. 자, 난방 방식에 따른 절약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일부 기사나 SNS 상에서 개별 난방은 나갈 때 외출 모드를 써라, 지역 난방은 난방수가 먼 거리에서 오니까 집을 비워도 난방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한때 나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 난방은 누가 쓰든 안 쓰든 메인 배관은 열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식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닌 거죠. 자, 오히려 개별 난방보다 열이 돌기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난방 방식이 아니라 집의 단열 수준에 따라서 외출 시에 보일러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싱크대 밑에 우리 난방수 밸브 조절에서 난방비 절약을 많이 하시죠. 자,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잠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해야 하는 방도 밸브를 활짝 열지 않고 쓰는 게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난방수 밸브를 반만 열어놔도
설정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시면 전체 에너지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원인에는 온수 사용이 난방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개별 난방 가정에 조금 더 유용한 절약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개별 난방 사용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바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때 한 번에 쓰시면 절약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샤워를 해요. 이러면 온수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거죠. 이 이유는 물을 한 번 쓰기 위해서 점화를 시키고 탱크 안에 있는 물을 가열시키는데 사용자는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게 되겠죠. 이걸 모아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모아서 한 번에 쓰시는 게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긴 해요. 저희가 어머님들 왜 이렇게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샤워하고 있다가 엄마 설거지 좀 하지 마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따뜻한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샤워실에서 쓰는 따뜻한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맹점이 있긴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일러를 틀어서 방바닥을 난방할 경우에는 한번 들어온 열기 그대로 순환되어서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온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따뜻한 물을 한번 틀었을 때 그냥 써버리며 흘려버리는 그런 물이 되겠죠. 그걸로 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뜻한 물을 만들어 공급을 해야 되니까 방바닥 온도를 높일 때보다 온수를 사용할 때 가스가 더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단지 온수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가스비를 더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온수를 최고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물을 세게 틀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같은 물을 사용하더라도 당연히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빨리 지나가는 물을 빠르게 데워야 되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온수를 사용해야 될까요? 보일러의 온수 설정 온도를 적정한 온도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물을 틀 때도 수압을 약간 낮춰서 사용하시는 게 절약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40도에서 55도 사이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이 온수를 다 쓰고 나서 우리 수도꼭지 잠글 때 찬물 쪽으로 돌려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뜨거운 물 쪽에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넣는 게 좋은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요즘에 수도꼭지는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글 때 찬물 쪽으로 돌려서 잠궈야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셨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건데 요즘 수도꼭지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찬물을 사용할 때 물을 틀기 전에 온수 방향 그대로 틀었다가 찬물로 돌리면 이미 물이 데펴지기 위해서 보일러가 가동된다고 하니까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비를 캐시백처럼 돌려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도 혹시 우리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면 지난 겨울보다 내가 절약해서 사용을 했어. 그러면 정부에서 가스비를 돌려준다는 사실, 캐시백 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검색창에 도시가스 캐시백 입력을 해주면요 해당 사이트가 나오실 겁니다. 자, 여기서 직접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현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회원가입이 완료된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난 4개월 겨울 동안에 썼던 사용량보다 같은 기간 동안 3% 이상 절약을 하시게 되면 캐시백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자, 돌려받으실 현금은 2024년 여름에 어머니 아버지들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아쉽게도 지역 난방 가정은 해당이 안 되고 개별 난방을 하고 있는 집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지난 겨울과 올 겨울에 거주하고 계신 집 주소가 같아야 캐시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절약 방법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아들들, 딸들 이렇게 자취하고 있는 혹은 이미 독립을 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이번에 엄청 한파가 왔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잘 전화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화를 거셔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절약할 수 있고 저 뒤에 수도꼭지 얼 수 있으니까 양말 돌돌 감아놓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은 늘 똑같거든요. 꼭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 방의 온도를 올려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난방비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해 보겠다고 차갑게 춥게 이렇게 지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생활화하셔서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냉골에서 지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우리 모두가 그래도 이 한파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